자, 264페이지에 자녀세액 공제. 자, 자녀세액 공제는 여기 뒤에서 나오는 애들은 다 세액 공제란 말을 붙입니다. 왜? 여기에 들어간다 이러는 세액 공제. 자, 자녀세액 공제 이것도 실제로는 자동입니다. 맞죠?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까요? 자, 자녀세액 공제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이래 돼 있죠. 다음에 해당하면 또 공제한다. 자, 기억에 밑줄 보세요. 7세 이상 자녀 밑줄. 7세 이상. 이런 7세 이상이다라면 일명 학교 다니는 애들입니다. 원래 8살부터 학교 다니죠. 근데 7살부터 학교 다닐 수 있잖아. 그죠? 그 취학생들이죠. 그 밑에는 안 된다는 거야. 미취학생들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죠? 미취학생들은 현금으로 받아. 0살부터 6살까지는 현금으로 받아. 자, 그러면 그게 7세 이상 자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 2명이면 자, 1명당 얼마? 15만 원. 2명이면 얼마? 30. 3명이면 3명째부터는 30.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래 되죠. 3명이죠.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이래 됩니다. 3명이면. 그렇죠? 그럼 60만 원 되죠. 그럼 4명이면 어떻게 돼? 4명이면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래 됩니다. 이해되죠? 5명이면 15만 원, 15만 원, 30, 30, 30 이래 됩니다. 그다음부터 2명, 3명째부터는 30만 원씩 올라갑니다. 자,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 그다음에 출산 입양 자녀 세액 공제. 밑줄 꺼놓으세요. 출산 입양 자녀 세액 공제. 첫째 놓으면 얼마? 30. 둘째 놓으면 얼마? 50. 입양도 마찬가지. 셋째 이상부터는 얼마? 70, 70, 71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요거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왜?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죠. 그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입력을 해봅니다. 뭐 별거 없어. 아,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같이 한번 입력해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세액 공제도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 공제 밑줄 쭉. 자, 개인연금이 또 나왔어. 개인연금. 아까 연금이 여기 있었죠? 대신에 이거는 뭐야? 국민연금이죠. 그죠?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기타에서 뭐 개인연금이 있었죠. 그죠? 개인연금 저축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세액공제에서 또 개인연금이 또 들어옵니다. 아까 여기 2000년 12월 31일 이전이죠. 여기가 2001년 1월 1일 이후 여기 2001년 1월 1일 이후 거 최근에 가입했다 이러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밑줄 보세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이백 밑줄. 자, 연금저축이 요겁니다. 개인연금. 요거 신경 안 써도 돼. 네, 이거 나중에 구분하는 거 됩니다. 얘는 개인연금 저축, 이거는 연금저축. 구분하는데 신경 안 써도 돼. 나중에 내가 프로그램 인증할 때 둘이 달라. 딱 보면 압니다. 날짜 외울 필요 없어. 자, 거기에 퇴직연금 불이백 돼 있죠. 자,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퇴직연금, 우리가 퇴직연금에 이런 게 있잖아.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죠. 확정급여형은 회사 거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확정기여형이다. 그럼 어떻게 해? 내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넣을 수 있다. 그게 요겁니다. 근데 요즘은 수익률이 없대. 맞죠? 예, 수익률이 마이너스 될 경우가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넣을 이유가 없죠. 마이너스 나면. 차라리 은행에 넣어야 되죠. 자, 밑에 뭐 공제율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무시합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 공제. 퇴직연금하고 같이 여기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 자, 265페이지에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그게 밑줄 그어놓고 별표 하나 딱 쳐놓으세요. 예. 중요한 건 얘야. 중요한 건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특별이라고 붙였지. 그지? 근데 아까 여기다 특별이라고 붙이는 거 하나 있었잖아. 그죠? 뭐, 얘 있었잖아. 특별. 그죠? 얘가 원래는 지금 현재 나오는 얘들이 여기에 원래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 다 같이 있었는데 네 가지가 여기로 이사 왔어. 네 가지가 여기로 이사 왔어. 그래, 흔적을 남겨놨지. 특별. 자, 그래서 여기로 세액공제 여기로 이사 왔어. 원래 요 자리에 있어. 자, 여기 또 보험료 등 돼 있죠. 등이라는 것은 뭐 기타 등등 돼 있단 말이죠. 자, 보험료. 자, 265페이지 그 밑에 보면 기업 보험료 세액 공제돼 있죠. 밑줄 쫙 별표 땡. 그 밑에 니은에 의료비 세액 공제 밑줄 쫙 별표 땡. 그 다음 페이지 가운데 교육비 세액 공제 밑줄 쫙 별표 땡. 그 다음 267페이지 기부금 세액공제 밑줄 쫙 별표 땡. 자, 사실 요 네 가지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가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고 어떤 문제를 풀 때 항상 얘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한다. 이 네 가지를 설명을 잘 들어놓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죠? 얘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265페이지에 보험료 세액 공제 돼 있죠. 자, 요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 보험료 특별 세액 공제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보험료는 여기 특별에서 했죠. 특별에서도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보험은 뭐? 사회보험. 자, 보험의 크게 사회보험과 보장성 보험. 두 가지로 나눠져. 이 사회보험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이 건강보험료의 몇 퍼센트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사회보험이죠. 요 사회보험은 여기에 들어가고. 그렇죠? 월급 받을 때 강제로 떼이는 거죠. 예, 절로 다 들어갑니다. 저쪽으로 전에. 자, 오늘 여기서 할 것은 뭐냐? 예. 보장성 보험, 뭐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세 가지. 자, 요 손해보험의 두 가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특히 예죠. 보장성 보험이 들어. 자,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그럼 저축성 보험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점. 자, 저축성 보험은 이겁니다. 내가 100만 원을 불입했어. 만기돼서 120만 원을 파는 거죠. 20만 원 많이 받았죠? 그거는 저축이야, 저축. 저축성 보험은 안 돼. 자, 보장성 보험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자, 내가 100만 원 불입했더니 만기돼서 한 50만 원 받은 거야.
나머지 보장받은 거죠. 그럼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아예 한 푼도 못 받죠? 매년 넣어야 돼, 매년. 사라지고, 그죠? 1년에 한 번씩 매년 넣어야 됩니다. 그만큼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보장성 보험. 그럼 한도 100. 한도 100만 원에서 여기다가 몇 퍼센트 하냐면 12% 자, 근데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500. 이거는 불이백의 15%. 여러분 여기 12%, 15%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다. 보장성 보험에 생명상해 손해보험, 특히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이런 거 한도 100이다. 한도 100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넣었다. 한도 100. 12%,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끝납니다. 자, 보험료를 가족들 보험도 넣어주죠. 예. 대신에 나이 소득 다 따집니다. 이거 나중에 전기도 다 해줄 겁니다. 자, 나이 소득 따진다는 말이 뭐냐? 나이. 자, 우리 아들이 18살이야. 보험 넣어줬죠? 뭐 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21살이야. 보험 넣어줬죠? 안 돼. 나이 따진다. 20세 이하 60세 이상. 기본 공개 대상자죠? 소득이 있다. 안 돼. 자,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억에 보험료 세액 공개. 보험료 세액 공개는 기본 공개 대상자 밑줄 그으세요. 나이와 소득, 금액, 요건, 충족 밑줄을 그어놓고요.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밑줄 그어놓으세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밑줄. 지급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기본 공개 대상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밑줄 그으세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밑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그 뒤에다가 밑줄 거나 각각 연 100만 원 밑줄 한도 100입니다. 초과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보험료 끝. 4개 중에 한 가지 끝났습니다. 보험료는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여기 할 게 많지. 전액 공제 의료비와 일반 의료비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일반 의료비는 뭐냐? 전액 공제 아닌 것은 일반 의료비.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전액 공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의료비. 그러면 전액 공제 의료비는 뭐냐? 첫 번째, 본인. 두 번째, 장애인. 세 번째, 경로자. 또 65세입니다. 65세 이상. 자, 이 앞전에 경로 있었죠? 추가 공제 있어. 그때는 몇 세 이상이었죠? 70세 이상.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민법상 65세 이상입니다. 우리 버스 공짜로 사죠? 65세 이상부터 버스 공짜. 대중교통. 원래 65세 이상부터 경로우대. 이게 정상이고요. 그 앞에 70세는 원래 65세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신의 노인들이죠. 그래서 그걸 나이를 올렸어요. 70세. 앞에 70, 이거는 65세. 그 다음에 이거는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중증 환자. 희귀성, 만시, 결핵, 난임 시술, 이 전액 공제. 중증 환자라면 예를 들어서 그 치매 환자 이런 거 있죠. 치매나 그 다음에 암 수술 있죠. 그러면은 중증 환자예요. 암 수술을 했다 이러면 장애인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왜 장애인 들어오죠? 추가 공개 받을 수 있죠. 2당 200이. 그리고 의료비 전액 공개. 의료비 전액. 난임 시술, 출산 장려죠. 출산 장려이기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데 임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 전부 다 전액 공개. 여기 중요한 1, 2, 3번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 1, 2, 3, 4, 5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은 전액입니다. 그럼 배우자는 일반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장애인이야, 그럼 전액이에요. 됐죠? 자, 엄마 아버지가 64세야. 그럼 뭐다? 65세죠, 이거. 일반으로. 그럼 내년부터 65세죠? 그럼 경로자 전액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럼 일반 의료비는 총급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합니다. 총급의 3% 이상. 공식은 외울 필요 없어. 요거 구분하려고 적어놓은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총급의 3% 이상 써야 돼. 어저께 우리가 신용카드 했었죠. 신용카드는 뭐야? 25% 이상 썼어야 되죠. 25% 이상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3% 이상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라. 그렇죠? 3% 이상부터 공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요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또 나눠지죠. 뭐 15%, 난임 시술은 20%가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15%, 20% 한다 이런 것은 일단 출제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잘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에 잘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밑줄 보세요. 나이 및 소득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음. 야, 이거 뭐냐? 요거 아까 보험료는 나이 소득 다 만족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의료비는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져. 소득이 있어도 괜찮아. 왜? 아픈 거잖아 이거죠. 아픈 거라서. 특이하죠. 보험료는 아까 나이 소득 다 따졌는데. 또 보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 보험료 받은 거는 뺍니다. 알죠? 우리가 실비 보험 이런 거 있죠? 여기 보면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 받은 것은 빼야 됩니다. 중 거주자 본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장애인 등 본인과 밑줄 그어놓으세요. 본인 밑줄 그 뒤에 65세 이상인자 밑줄 장애인 밑줄을 위한 지급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15%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그죠? 난임 시술비 전액에 대해서는 20%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기타 부양가족원 총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도 700이라 되어 있죠. 이 한도 700. 700만 미니멈. 그러니까 뭐냐? 이 전액 공제 의료비는 한도가 없다. 그래서 전액이라고 하고 일반 의료비는 한도 700. 그렇죠? 일반 의료비는 한도 700입니다.
700만 원 초과되면 안 돼. 그죠? 미니멈 작은 것은 들어가는 겁니다. 총급의 3%. 자, 만약에 여기서 총급의 3%가 마이너스 여기 있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일반 의료비 없겠지. 왜? 전부 다 돈이 크니까. 그러면은 총급의 3%를 여기서 뺍니다. 어떻게 하든가 총급의 3%는 빠집니다.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줄 거니까. 또 봅니다. 밑에 뭐 공식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 266페이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자, 어떤 의료비가 되느냐?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다음의 의료비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 대상 의료비에는 밑줄 보세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이거 안 돼. 중요한 겁니다. 미용 성형수술은 옛날에 됐죠. 그런데 이미 국가가 이제 다 파하겠다. 성형외과 다 파하겠다. 이제 안 해줘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이것도 안 돼. 치료 목적인 의약품은 되는데 건강증진, 건강식품이죠. 보약 이런 것들은 안 돼. 예전에 됐었는데 이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표안해 보겠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들어간 돈 됩니다. 그 뒤에 밑줄 보세요. 국외 의료기관 제외 밑줄. 자, 국외 안 됨. 앞에 신용카드도 국외 사용이 안 됨이었습니다. 의료가 외국 사용이 3가지가 나와. 지금 2가지 나왔죠. 신용카드, 의료비. 뒤에 가면 1가지 더 나올 겁니다. 자, 둘 다 안 됩니다. 외국, 국외 안 됩니다. 니은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한약도 당연히 되고요. 지급하는 비용, 약도 된다 했습니다. D끝.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의사에 대한 처방을 받아야 되고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한 비용 되고요. 리얼 밑줄 보세요.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컨택트 렌즈 구입 비용 밑줄. 그 밑에 한 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 밑줄.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요거 잘 나오는 건데 별표 치 놓으세요. 한도 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한도는 신경 쓰지 마라. 근데 한도 신경 써야 될 거 나왔습니다. 안경 컨택트 렌즈 50만 원 기억하세요. 그 다음 보청기 구입하기 위한 지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그 다음에 시옷에 보니까 산후조리원이죠. 산후조리원 1회당 200만 원 이내라 되어 있네. 밑줄만 끊어볼까요? 이거 아직 시험에는 출제 안 됐습니다. 1회당 200만 원 이내 산후조리원. 자, 여기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액공제 의료비와 일반 의료비를 구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액공제 의료 누구? 본인, 장애인, 경로 65세, 그 다음에 환자들 난임시술.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의료비.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있죠? 의료비는 나이 소득 안 따진다. 그 다음에 성형수술. 그런데 성형수술도 치료 목적 성형수술은 됩니다. 화상을 입었어. 그러면 성형수술 해야 되죠. 그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형이 안 되는 게 뭐야? 미용 목적.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약,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이 안 된다는 거. 특이한 거 나이 소득 안 따지고. 그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아까 중요한 거 또 있었네. 안경 컨택트 렌즈 구입비. 한도 얼마? 50.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료비도 끝나는 겁니다. 중요하죠.